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4일 입춘날 아침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진짜 똑똑한 행동 20가지를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부터 발라라. 치실 꼭 써라. 탈모는 미루지 말고 병원 가라. 술값으로 여행 가라. 몸부터 만들어라. 어정쩡한 결혼식은 가지 마라. 차는 최대한 늦게 사라. 저축 빨리 시작해라. 명품에 휘둘리지 마라. 가족 사진 자주 찍어라. 자기 비하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빨리 된다 말 믿지 마라. 책값 아끼지 마라. 건강검진 미루지 마라. 투자 공부는 지금 시작해라. SNS를 포트폴리오로 써라. 멘토를 찾아라. 지금 당장 행동해라. 이런 글 저장해라. 네, 이거 딱 캡처하셔가지고 꼭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행동 꼭 실천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화제된 4년 전에 유현준 교수의 예언인데요. 지금 2030 집 못 산다. 진짜 이 이야기가 진짜 다시 화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렵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점점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월세를 내는 것에 만족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트렌디하고 인테리어도 되게 훌륭하게 해놨는데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이런 데서 살아라.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든 나라에서 만드는 청년주택이든 저는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간에서 5년에서 10년을 살고 나오게 되면 이미 집값은 더 올라 있을 테니까 더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수순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런 얘기 하겠죠. 나라에서 다 임대주택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의 지주는 정치가들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끔찍한 세상인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고 앞으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제 방송을 보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로 내 능력과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입춘 대길 건양다경 하십시오. 건양다경 하십시오. 제가 오늘 입춘방을 갖다가 오늘 감스님들께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오른쪽에다가 이제 입춘 대길, 그 다음 왼쪽에다가 이제 건양다경이라고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입춘방인데요.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감사스마일 TV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도 이 입춘방을 갖다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 집 또는 또 제 삼성 미소부동산에도 이 입춘방을 갖다 걸 건데 감스님들도 오늘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방을 갖다가 꼭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력해서라도 이렇게 꼭 거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입춘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봄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긴 겨울 아직 겨울은 끝나진 않았지만 각자 건강관리 잘하는 2월 한 달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에 앞서서 이준석 씨가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정부 여당 다주택자들 5월 9일까지 집 파는지 보겠다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 스마일도 정부 포함해가지고 여당에 있는 다주택자들, 고위공직자들 5월 9일까지 집 파는지 제가 두 눈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과연 정부 및 여당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안 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안 팔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건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진짜로 내로남불이다. 본인들의 하고 있는 행동들을 진짜 남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진짜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지만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감사 스마일이 그 얼티메이텀님의 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1월 29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 또 얼티메이텀님께서 결국 정부는 주택시장에 기름을 다시 부었다. 이 내용부터 시작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 중과 규제를 발표하고 그나마 작년 10월에 토지 이후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들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4월 이후에 더욱 사라질 것을 전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주었고, 굳이 뒤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급 대책을 이어서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에 지금 기름을 붓게 되는 결과를 갖다가 만들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선의를 가지고 현재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전혀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부 여당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분들부터 먼저 지금 주택을 팔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했는데, 결국 증세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요.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2026년에서 28년 앞으로 한 3년간은 속절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주택시장을 지금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르겠다, 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28년에는 증세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듯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을 레벨업 시켜놓은 이후에 별 수 없네요, 이렇게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줄 몰랐네요, 세금을 부동산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보유세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고서는 진짜로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증세를 위한 빌드업이라면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 맞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월세로의 대전환을 위한 빌드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레벨업 그 뒤에 보유세 인상과 임차인들이 이한답시고 임차권 연장해주면 실제로 정말 전세는 완전히 소멸되고 월세화 시장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주거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지금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인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외국계 투자은행들과 외국계 대형 임대사업자들의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대한민국 주택시장으로 지금 유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도, 특히 서울은 결국 도쿄나 런던이나 미국 주요 대도시들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실제 믿고 싶지 않던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은 그래도 온종주의가 자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어찌 보면 임차인들 덕분에 자신의 여력보다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장만해서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대단히 관대한 편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중심에 대규모 기업형 민간 회사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점점 더 대한민국 임차 시장은 임차인들에게 가혹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OECD에서 가장 낮았던 주거비 수준이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누군가는 그냥 흘려듣지 않고 굳이 타이밍 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현재 자신이 가진 돈 그릇과 자산 수준에서 가능한 자가를 올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감사 스마일도 기원드리고 소망드립니다.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금 증가는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이 가격을 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의 경우인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지금 관세 부과를 가지고 또 여러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승한 물건 가격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물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상식적인데, 그게 부동산으로 오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상합니다. 거래세를 또 한번 보면, 거래세를 올리면 거래에 수반되는
재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건 소유자는 최대한 거래를 줄이려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 패턴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의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물건의 숫자를 줄이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보유세의 경우 우선 현재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말 0.1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세율이 10배나 높은 미국의 경우보다 낮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늘 우상해 왔는데 우선 대한민국의 경우에 자산세와라든지 종부세 등을 보유세가 이완화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더욱이 위에서 보듯이 보유세를 1% 걷는 30억짜리 주택으로 매년 3천만원을 자산세로 내야 되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기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해 왔지만 즉 쉽게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세를 10배로 올려도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현재 0.115%인 보유세를 2배인 0.23%만 올려도 해당 정책을 구사한 정당과 정치인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을 건데 현재 독일의 보유세가 0.2% 수준이고 집값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도 0.74% 수준입니다. 독일 수준으로 아마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증가한 보유세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결국 이거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1주택자는 1주택자대로 또 자기가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한 세금이 2배로 또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비 상승이 발생하고 임대인들의 경우에 증가한 보유세를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이게 자연스럽게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월세는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모두에게 자가 마련이라는 욕구를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문제임에도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증세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서 시장에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생각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디 감스님들은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 수치들이 진짜로 별거 아닌 걸로 보이겠지만 0.3%씩 50주 상승하게 되면 연간 15%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15% 상승은 폭등장이 맞으면서 현재 정부는 이러한 폭등장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얼티메이텀님께서는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폭등장을 갖다가 일으켜서 올 하반기에 보유세, 특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더 나가서 지금 1주택자들에게도 부동산 증세를 갖다가 지금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정신 단단히 차리셔야 되고 진짜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큼이라도 진짜 야당을 갖다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여당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해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현명한 감스님들은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공급인데 매물 감소 홍보만 지금 하는 정부입니다. 너무 속이 보입니다.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이후에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겠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그저께 또 이야기를 했죠. 참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하는 걸까요? 일단 뭐 그 속면에 이면에 진짜로 이거는 지금 다주택자도 많지 않지만 필요한 건 공급인데 자꾸 지금 매물 감소를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저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속이 보이고 토지와 양도세 증가로 시장에서 물량 잠기게 만들고 물량 감소 계속 유인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고 당장 착공 물량도 안 늘리면서 수요 억제책이 이야기만 하면 세월 보내다가 경국 아파트 가격도 충분히 오르면 이제는 가자 보유세 인상으로 이 경로인데 요란도스럽다. 원래 하려는 의도가 보유세 인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은 방치하고 허장성세로 거짓말로만 지금 성만 쌓고 있습니다. 부디 감스님들 이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보유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되지도 않는 지금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계획만 발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단을 갖다가 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유인책을 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를 갖다 그러니까 중과를 유예를 갖다 종료하겠다라고 지금 아예 못을 박으면서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물건도 지금 4월달까지 팔아라고 하는데 사실상 4월달까지 다주택자들이 이거 팔 의미가 없거든요. 더욱더 이제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좋다. 이제 보유세 이제 그 다음으로 올릴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왜 이재명 정부에서 앞서서 제가 유현준 교수 이야기 드렸잖아요. 진짜로 이제 2030 세대들 뿐만 아니라 40, 50 세대들까지도 이제 나라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제 살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케빈 러시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정리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케빈 러시 지금 미 연준 의장이 새롭게 또 지명이 돼서 5월부터 이제 임무를 수행할 케빈 러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이 내용은 꼭 개인별로 한번 살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즌2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돼서 이재명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여러가지의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또 뭐 진짜 노란봉투법도 시작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갖다 통과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진짜 국회의원도 지금 다수당이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도 또 여당이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무소불위의 지금 권력을 갖다 휘두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감사스마일 정치 이야기는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치 이야기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주택시장의 이런 정책들을 정말 저는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내 집 마련을 지금 주거사다리를 지금 걷어차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1주택자까지 이제 세금 증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분명히 재산세라든지 보유세를 갖다가 또 종부세 포함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번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큼은 진짜로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지금 뭐 주가가 5,000피가 넘었는데 또 갑자기 또 주가가 또 5% 이상 또 떨어지면서 검은 월요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짜로 내 집 마련만큼은 저는 빚을 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정말 절대로 빚을 내서는 하지 마시고 여윳돈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없어도 될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가를 갖다가 얼티메이터님도 이야기 해 주셨지만 감사스마일이 2번, 3번, 10번을 강조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누구는 흘려듣지 마시고 굳이 타이밍 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현재 자신이 가진 돈 그릇과 자산 수준에서 가능한 자가를 올 상반기 안 특히 6월 4일 전에 꼭 자가를 마련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입춘날 입춘 대기하시고 건양 다경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군요. 오른쪽으로. 네. 입춘 대기하시고 건양 다경하시는 오늘 하루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